엄마가 가지고 계신 이 집을 저희 명의로 바꿔주셔야겠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이런 재산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내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거야. 왜 내가 살아있는데 너 이름으로 바꿔? 어머님,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하세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복잡해지니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동안 너희가 친절하게 굴었던 것도 다 이 집 때문이었던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데 그런 오해를 하시면 어떡해요? 오해라고? 다 들었어. 어제 수진이 전화통화 내용. 어머니만 나가시면 이 집을 팔 수 있을 텐데라고 한 말. 어머님, 그건 그냥.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당장 짐 싸서 나가.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안녕하세요. 73세 한아들의 엄마인 김영숙입니다. 봄날 오후, 저는 남편과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은퇴 후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살아온 서울 아파트를 떠나 고향 부산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부산에 가면 아파트가 좋을까? 아니면 작은 주택이 좋을까? 글쎄, 우리 나이에 관리하기 편한 아파트가 좋지 않을까? 집 관리하는 건 이제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작은 정원은 있으면 좋겠어. 내가 심은 화초들도 좀 가져가고 싶고. 남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하얀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은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보여주는 증표 같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작은 마당이라도 있는 집을 알아보자. 바다가 보이는 곳이면 더 좋겠다.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커피 한잔 하는 상상을 해봐. 그래, 우리 부산 가서 여생을 즐겁게 보내자.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워.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숲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일은 설레면서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보, 요즘 혈압은 어때? 약은 잘 먹고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냥 가끔 어지러울 뿐이야. 내일 병원에 같이 가자. 건강검진도 받은 지 오래됐잖아. 남편의 얼굴이 찡그려졌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건강이 먼저였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부산 이사는 계속 알아보자. 건강검진 결과 나오면 본격적으로 집 알아보러 내려가자. 그래, 좋아. 그동안 인터넷으로 괜찮은 매물 좀 더 찾아볼게. 저는 노트북을 켜고 부산 부동산 사이트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안경을 고쳐 쓰며 화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 좋네. 해운대 근처인데 작은 정원도 있고. 가격이 좀 비싸네. 우리 예산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볼만은 해. 내가 연금 받는 것도 있고 이 집 팔면 충분하지 않을까?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남편의 호흡이 약간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주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보여. 괜찮아? 그냥 좀 덥네. 갑자기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며 앞으로 숙였습니다. 놀란 저는 그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아니야. 금방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남편이 가슴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곧 도움이 올 거야. 영수가, 미안해. 부산에 같이 가고 싶었는데. 남편의 희미한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그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린 꼭 같이 갈 거야. 조금만 더 참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의식이 흐릿해진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저는 계속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 의식 있으세요? 꾹 참고 조금만 더 버티세요.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산소 공급해 주세요. 병원에 도착한 후 남편은 곧바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고혈압성 심장마비입니다. 현재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날 밤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저는 우리의 부산 계획, 함께 보낼 미래의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불확실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멍한 상태로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 반찬 좀 가져왔어. 현관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영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왔니? 문 안 잠갔어. 영호가 들어오며 비에 젖은 우산을 털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오늘 아침부터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했잖아. 먹기는 입맛이 없네. 아들은 한숨을 쉬며 가져온 도시락통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반찬 냄새가 퍼졌지만 저는 여전히 식욕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계속 굶으면 어떡해. 아버지도 이러시는 모습 보면 마음 아파하실 거야. 알아. 그냥 아직은 힘들어. 영호는 주방으로 가서 밥과 국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남편과 닮은 뒷모습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장례식 이후로 엄마가 너무 야위셨어. 이러다 병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렇게 걱정되면 자주 찾아오지 그랬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얼굴 보기도 힘들었잖아. 제 날카로운 말에 영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일이 너무 바빠서. 그리고 최근에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좀 있었어. 무슨 일? 영호는 국그릇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 중이에요. 제 부서도 인원 감축 대상이라. 그래서 너도 대상이니? 아직은 아니지만 급여가 20% 삭감됐어요.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아들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영호는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서울의 비싼 집값과 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많이 힘들겠구나. 수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아직 자세히 얘기 안 했어요. 애들 교육비 걱정이 너무 커서.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부탁? 저희가 혹시 엄마 집으로 이사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지금 우리 월세가 너무 부담돼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이젠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난 부산으로 내려갈 계획이었어. 아버지랑 같이.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계획은 혼자 실행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영호야, 갑자기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엄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진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영호는 밥을 데워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것 좀 드세요. 내가 가기 전에 꼭 다 먹는 모습 보고 싶어. 저는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만약에 같이 산다면 너희는 얼마나 오래 있을 생각이니? 글쎄요. 회사 상황이 나아지고 우리가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 그게 언제가 될지 누가 알겠니? 아들 내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옆에서 챙겨드릴 수 있고 아이들도 할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잖아요.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이사 갈 계획이었는데 영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부산 계획은 잠시 미뤄두는 게 어떨까요? 지금은 엄마 건강과 마음이 더 중요해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좋아할 거예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없이 이 집에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젊은 부부가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편할까? 괜찮아요, 엄마. 요즘은 3대가 함께 사는 집도 많아요. 서로 도우면서 살면 되죠. 어머님, 저도 정말 괜찮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아이들 돌봐주시면 제가 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물어보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럼 너희 집은 어떻게 할 거니? 월세라서 계약 기간 끝나면 나오면 돼요. 3개월 후에 끝나거든요. 그때까지는 주말에만 와서 도와드리고 이사는 그 이후에 하면 어떨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 가족과 함께라면 외로움을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한번 같이 살아보자. 하지만 서로 불편한 점이 생기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로. 영호와 수진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남편 없이 맞이할 변화였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항상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영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남편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할 거예요, 엄마. 아들 가족이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모습이었지만 점차 각자의 생활 패턴이 드러나며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면 자연스럽게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아침부터 청소기를 돌리시면 저희가 잠을 못 자요. 미안해. 난 늘 이 시간에 청소했는데. 주말에는 좀 쉬세요. 저희도 평일에 일찍 일어나야 해서 주말만큼은 늦잠 좀 자고 싶어요. 알았어. 앞으로는 주의할게. 저는 청소기를 끄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대신 소리 나지 않게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밑반찬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매일 아침부터 차려놓으실 필요 없어요. 밥은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아침부터 빵이나 커피만 마시면 건강에 안 좋아. 요즘은 다들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요. 아침에 바빠서 이런 한식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수진의 말투에서 약간의 짜증이 느껴졌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무시당한 것 같아 속상했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밥이라도 한 숟가락 먹고 가. 커피만 마시면 위에 안 좋아. 저희는 회사에서 먹을게요. 이따 사 먹을 거니까 괜찮아요. 결국 제가 차린 아침상은 거의 손 떼지 않은 채 냉장고로 들어갔습니다. 손주들만 간신히 밥을 몇 숟가락 떠먹고 등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김치찌개 해주세요. 그래, 내일은 할머니가 맛있는 김치찌개 해줄게. 아이들이 떠난 후 저는 조용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진 빵 부스러기와 커피잔을 치우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과 밑반찬들을 식탁에 차려놓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어머님, 저도 동료들과 약속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아이들 저녁만 부탁드려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또다시 저와 손주들만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준비한 한식보다 치킨이나 피자를 더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치킨 시켜 먹으면 안 돼요. 갈비찜 했는데 치킨은 다음에 먹자. 맨날 할머니가 해주는 반찬만 먹어요. 피자도 먹고 싶어요. 아이들의 투정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배달 음식을 시키곤 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냉장고에 쌓여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고 집안에는 배달 음식 냄새가 퍼졌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네요? 저희 배고파서 치킨 좀 시켰어요. 냉장고에 갈비찜 있어. 데워 먹을래? 아, 이미 치킨 시켰는데 내일 점심에 먹을게요. 며느리는 치킨 봉투를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TV 소리가 크게 울렸고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이제 아이들 잘 시간이야. 괜찮아요, 어머님. 아이들 피곤해서 벌써 잠들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려고 누웠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TV 소리와 대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가 점점 더 큰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손주들 돌보는 일이 점점 더 제 몫이 되어갔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아이들 등교 준비를 돕고 오후에는 학원에서 데려오고 저녁에는 숙제를 봐주는 일까지 모두 저희 책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미술학원 발표회 있어요. 할머니가 와주세요. 그럼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바빠서 못 온대요. 할머니만 와도 돼요. 알겠어. 할머니가 꼭 갈게. 손주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의 중요한 순간에 부모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최대한 그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영호야, 내일 민준이 미술 발표회 있는데 너희는 정말 못 가니? 죄송해요, 엄마.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빠질 수가 없어요. 수진이는? 수진이도 중요한 미팅이 있대요. 미안해요, 엄마. 대신 좀 봐주세요. 알았어. 내가 가볼게.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책임이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 병원 방문, 심지어 학부모 상담까지 모두 제가 대신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일과 아이들 돌봄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그냥 허리가 좀 아파서. 약은 드셨어요? 제가 약 좀 가져다 드릴게요. 약 먹었어.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오늘 저녁에 모임 갈 수 있어. 괜찮아. 어머님이 아이들 봐주실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제 건강 상태는 고려되지 않은 채 당연히 손주들을 돌볼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상대로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의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저녁을 챙기고 숙제를 봐주고 목욕시키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허리 아프세요? 응, 조금. 하지만 괜찮아. 할머니는 강하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동생 숙제 좀 봐줄게요. 손주의 따뜻한 마음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했고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허리 통증을 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이들은요? 다 재웠어. 영호야, 나 좀 도와줬으면 해. 무슨 일이세요?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 아이들 돌보는 게 점점 더 힘들어져. 아들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 듯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의존했네요. 앞으로는 제가 더 많이 도울게요. 그냥 주말에만이라도 너희가 아이들 좀 봐줬으면 좋겠어. 나도 쉬어야 할 때가 있잖아. 당연하죠, 엄마. 앞으로 주말에는 제가 아이들 전담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그의 약속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처음이 아니었기에 실제로 지켜질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다음 주말 저는 아들의 약속을 기대하며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집안은 조용했고 아이들은 TV 앞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갔니? 아빠 일찍 회사 갔어요. 급한 일 있대요. 엄마는? 엄마는 친구 만나러 갔어요. 또다시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저는 다시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아침 차려줄게. 뭐 먹고 싶니? 팬케이크요. 허리 통증을 참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체력을 소모하는 일이었습니다. 영호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 건강이 더 나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저녁, 영호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주들은 이미 잠들었고 저는 뜨개질을 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시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그래? 무슨 일이니? 요즘 제가 재테크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상의 드릴 게 있어요. 재테크? 그게 뭐야? 영호는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딘가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재무 관리요.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사실 엄마가 가지고 계신 이 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모아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집에 관해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요즘 경제가 불안정하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이자율도 변동이 심하고 그래서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계신 이 집을 제 명의로 바꾸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미리 해결할 수 있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의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집 명의를 가져가자는 말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야. 물론이죠, 엄마. 명의만 바꾸는 거지. 엄마가 계속 사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법적으로만 제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들의 말에 본능적으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제 인생의 안전망이었습니다. 영우야, 이건 갑작스러운 제안이구나.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물론이에요, 엄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빨리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부동산 관련 정책이 자주 바뀌거든요. 우선 좀 더 알아봐야겠어. 이런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지.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지만 저는 서두를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영호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40년 가까이 살아온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단순히 명의를 바꾸는 것이라 해도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빠가 어제 진명의 이야기 했다고 들었어요. 그랬어. 너도 알고 있었구나. 네, 저희가 같이 공부했어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리 재산 정리를 하신대요. 세금도 절약되고 나중에 번거로운 절차도 피할 수 있고요. 수진의 말투는 부드럽고 설득력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큰 결정이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다. 물론이죠, 어머님. 충분히 생각하셔야 해요. 저희는 어머님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싶을 뿐이에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호와 수지는 종종 재테크와 자산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점점 더 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이건 증여세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세도 고려해야 해요. 미리 법적으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훨씬 편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친구 부모님도 이렇게 미리 정리하셨대요. 세금 부담도 줄이고 상속 분쟁도 없고 다들 만족하셨대요.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저는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정말 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영우야, 난 아직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니?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엄마. 그냥 미리 준비하는 거죠. 나중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이 편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재산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그들의 말이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느 오후 제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거실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목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전화 통화 중인 것 같았는데 평소보다 목소리가 커서 문 닫힌 방에서도 들렸습니다. 그래, 요즘 좀 복잡해. 시어머니가 집에 계속 계시면 우리 계획이 안 되거든. 저는 순간 숨을 죽이고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 평소와는 다른 냉담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이 집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는데 어머님이 생각보다 완고하셔. 수진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 소리가 더 잘 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빨리 우리 명의로 바꿔야 해. 재테크도 이게 맞는 거긴 한데 우리가 이 집을 가져야지 재산이 늘어나잖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한다던 그들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어머님보다 남편하고 내가 재산이 생긴다는 게 우선이지. 요새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이 기회에 꼭 명의를 바꿔야 해.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보여준 관심과 배려가 모두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한 연기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집에서 나가시면 우리도 좀 더 자유롭게 이 집을 매도할 수 있거든. 그걸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어. 설득이라니. 그들은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어머님이 알아서 나가주시면 좋을 텐데. 나이도 있으신데 요양원 같은 데도 괜찮지 않을까? 요양원이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건강하고 멀쩡한데 요양원에 넣으려 한다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빨리 명의부터 바꿔야 해. 어머님 설득하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재테크라는 명목으로 계속 설득하고 있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몸이 떨리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 자식과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니, 이것이 현실이라고 믿기 힘들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과 대면하고 싶었지만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영호와 수진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의 진짜 의도가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많이 주무셨어요? 그냥 조금 쉬었어. 나이 들면 쉽게 피곤하네. 어머님, 제가 오늘 특별히 보양식 만들었어요. 많이 드세요. 수진의 다정한 말투가 이제는 모두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생각하니 음식마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별로 입맛이 없네. 먼저 들어가 쉴게. 엄마, 식사도 안 하시고 어디 편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어.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나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의 통화를 엿듣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 내외의 말과 행동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하게 대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모두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은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좀 더 쉬세요. 괜찮아. 이미 다 했어. 정말 부지런하세요. 저희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일찍 일어나는 건 오랜 습관이야. 수지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친절한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마웠던 그 행동들이 이제는 모두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손주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거실로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저녁에 다 모이자고 하시고.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무슨 말씀이시죠? 혹시 진명의 건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그저께 내 전화통화 내용 다 들었다. 순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영호를 쳐다보았고 영호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통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 들었어. 이 집을 차지하려는 너희 계획, 나를 집에서 내보내려는 속셈까지. 영호가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수진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 그만해. 난 바보가 아니야.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면 우리가 자유롭게 집을 팔 수 있다는 말도 들었어.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변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수진이가 친구랑 한 농담일 뿐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엄마를 내쫓으려고 해요. 그럼 재테크라는 이유로 집 명의를 바꾸자고 한 것도 농담이니? 그건 정말 엄마를 위한 거였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거짓말 그만하고 진실을 말해.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호와 수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봐. 저희가 집을 욕심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정말로 세금 문제를 생각한 것도 있었고, 영호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욕심이 생겼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내 집을 가로채려고 한 거니? 내가 그동안 너희를 어떻게 대했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이 저를 이렇게 배신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의지하던 가족이 저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엄마, 더 이상 말하지 마. 나는 결정했어. 너희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영호와 수진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그들은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발.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생각 안 할게요. 이미 신뢰가 깨졌어. 함께 살 수 없어. 영호는 절박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세요? 저희가 새 집을 구해야 하니까. 한 달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동안 너희가 살 곳을 찾아봐. 그날 밤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같이 냉랭해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혼자 살 준비를 했습니다. 손주들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사 가요. 왜요? 응, 아빠 엄마가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 할머니도 같이 가요. 아니, 할머니는 여기 있을 거야. 그럼 할머니 보러 자주 올 거예요. 손주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이사 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고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이 외롭기는 했지만 아들 내외의 배신보다는 나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영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헬쑥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니는 어떻게 지내니? 그냥 그래요.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이었습니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사실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제가 잘렸어요. 영호의 말에 순간 놀랐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네. 전세금 마련하느라 모아둔 돈도 다 썼고, 이제 생활비도 빠듯해요. 그래서? 엄마, 정말 죄송한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돈을 빌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배신을 했음에도 여전히 저에게 손을 내미는 아들의 모습이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일단 생활비로 300만 원 정도요. 새 직장 구할 때까지만 빌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어렵다는데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 내일 계좌로 보내줄게. 정말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그래. 수진이랑 아이들은 잘 지내니? 네. 다들 적응 중이에요. 집이 좁아서 불편하긴 하지만 영호는 머뭇거리다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 그래, 조심해서 가. 다음 날 약속대로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돕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날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예상대로 영호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전세 계약금을 더 올려달래요. 집주인이 갑자기 200만 원을 더 요구하는데 없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대요. 영호야, 일주일 전에 300만 원을 보냈는데 정말 죄송해요, 엄마. 이번만 도와주시면 더 이상 부탁 안 할게요. 이번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전세금이 오른다는 것도 수상했고 그의 목소리에서 전과는 다른 느낌이 감지되었습니다. 영호야, 이번엔 못 도와줄 것 같구나. 네? 왜요? 엄마, 정말 급해요. 월말까지 안 내면 집에서 나가야 한대요.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어른으로서 책임을 져야지. 전화 너머로 영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점점 더 초조해지는 듯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어디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아이들도 있는데. 미안해, 영호야. 내 대답은 변함없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번에는 단호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들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이번에는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전과는 달리 저는 그 가식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래, 수진아. 너희는 어떻게 지내니? 사실 저희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영우 오빠가 말씀드렸겠지만 회사에서 잘렸거든요. 알고 있어. 그런데 어머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저희가 정말 막막해요.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고 생활비도 없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수진까지 나서서 저를 설득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너희가 힘든 건 알아. 하지만 이건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하지만 어머님, 저희에겐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생활비도 없고.
몇 주 전만 해도 내 뒤에서 나를 내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니?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과거 일을 들먹이실 거면 할 말 없어요. 우리가 실수했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들까지 고생시키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손주들이 걱정된다면 너희가 책임을 져야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렴.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가식적인 친절함마저 사라지고 본 모습이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도 돈 앞에선 가족도 내버리시는군요. 우리가 어머님 집을 갖고 싶어 했던 건 실수였어요. 지금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주차장에서 영호를 마주쳤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영호야, 갑자기 왜 여기서?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이렇게라도 배워야 할 것 같아서요. 그제야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영호에게서 여러 번 부재 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따라가는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정말 막막해요.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엄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영호야, 어른이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찾은 방법이 있어요.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 받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거 지금 일부를 미리 쓰는 거죠.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직도 제 집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호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 집은 내 것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함부로 할 수 없어. 엄마, 지금 저보고 길거리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애들은 어쩌고요? 그건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야. 내 대답은 변함없어. 영호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영호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영호와 수진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의 연락과 협박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살면서 서로 도우며 지내려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돈이 필요해지자 다시 접근한 것뿐이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아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에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집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문득 예전에 남편과 함께 계획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혼자서라도 그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 친구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나 영숙이야. 영수가,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어? 그저 그래. 요즘 많은 일이 있었어.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가 안 좋네. 깊은 숨을 내쉬고 최근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부터 아들 내외와의 갈등까지 지난 1년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미경아,
내가 부산으로 내려갈까 생각 중이야. 예전에 남편과 계획했던 것처럼. 정말? 드디어 결심한 거야? 그럼 우리 동네로 와. 여기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아. 그래도 될까?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연하지. 내가 다 도와줄게. 집 구하는 것부터 동네 적응하는 것까지. 미경의 밝은 목소리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미뤄두었던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언제 내려올 생각이야? 우선 집을 정리하고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좋아. 내가 그때까지 좋은 집 알아볼게. 요즘 바닷가 근처 괜찮은 아파트들 많이 지었거든.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살아온 서울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떠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 집값이 많이 올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님, 이 동네 집값이 요즘 많이 올랐어요. 빨리 내놓으면 좋은 가격에 거래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요즘 시장이 좋아서 한 달 안에 계약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요. 매물이 워낙 없거든요. 예상대로 집은 빠르게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가꾸었던 집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나보낼 시간이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제가 집을 판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망설이다가 결국 받기로 했습니다. 엄마, 집을 파신다면서요? 정말인가요? 그래.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했어. 갑자기 왜요? 저희랑 얘기도 없이. 내 집, 내 결정이야. 너희에게 상의할 의무는 없지. 전화 너머로 영호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희한테 한마디는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혹시 집담보 대출 계획이 틀어졌니? 엄마,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구나? 나는 결정했어.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전화를 끊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거나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는 일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옷들을 만지며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내가 혼자 부산에 가게 됐네요. 괜찮을까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이내 닦았습니다. 이제는 앞을 바라볼 시간이었습니다. 이사날 짐을 다 싸고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빈 집은 예전보다 훨씬 넓어 보였고 벽에 남은 액자 자국들이 지나간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 함께 꿈꿨던 부산으로 이제 혼자 가게 됐네요. 현관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지난 40년의 기억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기분이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저희 믿음은 결국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부산의 바다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어느 나이에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항상 새벽이 오듯이
슬픔과 상처 뒤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